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진주의 한 사립학교 고등학교가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교사들에게 경남교육청의 권고보다 낮은 징계를 주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장 3개월을 앞두고 거제 케이블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 곳에 승강장이 들어선 건데 친환경 케이블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수입 중고 오토바이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남에선 어제 기준 14일째 두 자릿수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PC방과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립학교 법인에서 경남교육청이 권고한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주려 했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27명이 부당 수령한 시간 외 수당은 1,500만 원. 해당 학교 법인은 이들 교사 27명과 교장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경남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최종 통보된 시점은 지난달 30일. 경남교육청이 감사 결과와 징계 수위를 통보한 지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부당 수령 금액에 따라 10명에게 정직과 감봉, 견책 처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은 한 단계씩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결국 경남교육청에 두 차례 재심의 의결 요구가 있은 다음에야 학교 법인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법인 관계자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나온 결과라며 징계 처분 결과와 관련해서는 더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의 좀 전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도교육청도 감시와 통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하게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법령 개정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진이 경남교육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시간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징계를 받은 교사는 단 3명뿐입니다. 시간의 수당 부당 수령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 외 수당 전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남교육청의 재발 방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새로운 거제 관광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제 케이블카가 개장 석 달여를 남겨놓고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케이블카 공사 면적의 3분의 1이 훼손됐는데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케이블카가 조성 중인 노자산 중턱입니다. 나무가 잘려나가면서 승강장 주변이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원형 보존 지역으로 산림을 훼손할 수 없는 곳입니다. 훼손 면적만 24,000제곱미터, 전체 공사 면적의 24%로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참나무와 단풍나무, 고로쇠나무 등 10수년 된 나무 2천여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원형 보존 지역이 훼손되면서 지난 4일부터 케이블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거제 케이블카는 당초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형지 보존 훼손 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검토한 후에 공사 중지 해제라든지 그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공사 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최대한 빨리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훼손이 아닌 행정적 절차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협의기관인 환경청과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절차만 진행한 채 공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복구 계획을 이번 주까지 받아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공사 전 친환경을 표방한 거제 케이블카 공사는 무분별한 산림 환경 훼손 앞에 그 의미가 무색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고 오토바이가 버젓이 번호판을 달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공장 창고입니다. 할리 데이비슨과 혼다 등 미국에서 수입한 중고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는데 시동을 걸자 시커먼 매연과 함께 굉음을 쏟아냅니다. 매연과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를 모두 떼어버린 불법 개조품들로 한 대당 최고 수천만 원에 팔려 나갔습니다. 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받고 이제 등록을 된 거죠. 차량 등록 사업소를 찾아 수입 신고서를 확인해 봤더니 200에서 500만 원씩 주고 모두 36대를 수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 반드시 내야 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 생략서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서류 확인도 없이 번호판을 내준 겁니다. 건설 기계도 하고 이륜차도 하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번호판을 추적해 이번엔 경남 산청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등록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역시 같은 수법으로 중고 오토바이 19대를 수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텀텀이 이거 이제 사업을 하신다 해서 그거 없이 서류가 첨부 서류가 있는지만 보고. 오래된 연식과 불법 개조로 소음과 진동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걸 알고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지자체만 골라 신고해 온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오토바이 수요가 증가하자 올해 중순부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 방식도 치밀했습니다. 수입업자 A씨는 불법으로 신고한 오토바이를 일주일도 안 돼 다른 지자체에 가져가 자진 폐지했는데 폐지 신고서만 있으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 다시 신고해 사용할 수 있고 단속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할 수 없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양성화를 시켜줘갖고 합법적인 것처럼 돼 있는 거죠. 전국으로 팔려나간 수입 중고 오토바이만 70여 대. 이 가운데 일부는 대푸차로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집니다. 경남 전 지역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옷차림 단단히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진주는 영하 7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2도, 진주는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를 기해 경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더 확대됐습니다. 창원을 포함한 6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여서 각종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년보다 6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7도, 한마는 영하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도, 양산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9도, 산청 영하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0도, 합천은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글피에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기준 14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한 PC방에서 확진자가 잇따랐고 또 확진자와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가 감염돼 확진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진영읍의 한 PC방입니다. 이곳을 다녀간 10대가 확진됐는데 기존 확진자인 김해 30대와 이 PC방에서 접촉했습니다. 이곳에서만 벌써 4명이 확진돼 당국은 재난 문자를 통해 방문자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부터 9일까지 김해시 진영읍 소재 울트라 PC방을 이용하신 도민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창원과 밀양에선 지인 관계도 아닌데 기존 확진자와 같은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 2명이 또 확진됐습니다. 사천에서도 한동안 어린이집을 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확진되는 등
7개 시군에서 하루 18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진 만큼 선제적인 검사가 중요하다면서 빠른 검사를 위해서 승차 진료도 도입했습니다. 차에서 검사를 받으면 추위 등에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보건소 옆 주차장 또는 도로에서 드라이브스루로 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밀양 윤병원과 병동 통행 제한 조치 중인 창원 소재 병원에선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리산 인근 지자체의 대표적인 겨울 특산물인 곶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곶감 축제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큰 일교차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곶감이 선명한 주황색 자태를 뽐냅니다. 청정 지리산의 선선한 바람이 빚어낸 산청 곶감의 첫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곶감 첫 경매에 나온 물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후가 좋지 않아 월감 생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개화기 이상 저온과 긴 장마, 집중호우로 떫은 감 생산량은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일교차도 커 곶감 품질은 그 어느 해보다 좋습니다. 감 색깔도 오히려 더 좋고, 그리고 감도 지금 이제 건조하는 데는 아주 좋은 최적의 날씨. 또 오늘 같은 날씨가 이제 이렇게 돼야만이 곶감도 또 단맛도 많이 또 나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올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추매식이 취소됐고 규격 포장된 제품만 경매가 이뤄지는데 내년 2월 초까지 매주 2차례 열립니다.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곶감 축제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홍보라든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서 이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경매를 시작한 인근 함양군도 다음 달 온라인으로 함양 구종시 곶감 축제를 엽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거제시를 비롯해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등 4개 지역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1년 추가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출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연장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정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서부 경남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당초 계획보다 3년 반 빠른 2024년까지 병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진주와 남해, 하동 등 후보지 3곳에 대한 입지 분석과 부지 선정을 끝내고 내년 9월까지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만으로 가능한 국가재정지원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개발업체 대출금을 하동군이 대신 갚고 산단을 군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1,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하동군의회가 승인했습니다. 하동군은 개발업체의 대출금 2,260억 원 가운데 960억 원은 올해와 내년 예산 편성으로 1,300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상환해 내년 3월쯤 대송산단을 공영개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스라엘 IAI사로부터 10인승 제트기인 G280 동체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카이는 좌석 레일을 포함한 완성형 동체 구조물을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민항기 개발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진주 이장과 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도청 공무원이 유포한 것으로 파악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진주 이장과 통장 관련 확진 환자에 대한 성별과 나이, 거주지 등이 담긴 공문서가 SNS에 퍼졌는데 공무원 1명이 유포한 뒤 자진 신고했습니다. 한편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문서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함양군 마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혼자 살던 79살 김모 씨가 주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불은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금산 온천 관광지구로 진입하는 국도 79호선 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개통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6년 마금산 온천까지 0.3km를 먼저 개통한 뒤 14년 만에 마금산 온천 입구에서 온천골제까지 0.5km를 추가 개통했으며 전체 사업비는 63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창녕군이 우포늪 철새 서식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창녕군은 야생조류와 사람과의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을 출입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우포늪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씩 방역 작업과 순찰조도 편성에 투입했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